일단 우리 앞으로 나올 그 문장들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일단 내가 1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겁먹지 마. 쫄지 말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동사부터 잡아줄 것. 차분하게 동사부터 잡아주세요. 이 문장 안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명사. 이거는 주어가 될 거야. 라는 거.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문장의 본동사야.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 바탕으로서 하나씩 잡아가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하나씩 잘 지켜가면서 찾다 보면은 구문 분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위크라고 하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어휘 설명 있잖아. 그리고 어휘 설명이 있고 이것에 대한 문장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책 구성을 보면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어휘에 대한 예시가 문장으로서, 예문으로서 나와 있는 거야.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는가. 응?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기초어휘가 좀 부족해요.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가 좀 많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쵸? 이제 그런 친구들 뭐 따로 어휘장 사가지고 하지 마. 뭐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외워주시면 돼. 그냥 이거 해가지고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우리 실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문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장 볼 때 주어는 무엇이고 동사는 무엇이다 이거를 찾아오시면 돼. 근데 나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데 알았어. 그러면 더 하면 돼. 뭘 하면 될까? 이제 목적어 찾고 보어 찾고 이런 거 해주는 거지. 수업 시간에 이거 말고도 내가 구문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전치사구는 어떻게 해서 묶어라, 준동사는 어떻게 해서 묶어라, 뭐 형용사절을 어떻게 묶어라, 명사절 어떻게 묶어라, 부사절을 어떻게 어떻게 끊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구문 분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는 원래 그 문화를 바탕으로서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대1의 관계가 아니야. 원래 이것이 그 사고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기는 해.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랑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하잖아. 문법 수업 때 들었던 것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 자타동사 구분할 때도 무엇을 무엇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도 이제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직역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이 꽤나 많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게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게 걔네의 문화랑 우리의 문화는 달라.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언어가 형성이 되었는가 이게 완전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직역이 안 돼. 직역하면 되게 이상이죠. 그래서 직역하고 싶어. 우리는 직독직해 하고 싶어. 그럴 순 있어. 근데 직독직해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직역하다가 어색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역을 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의역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하다가는 실수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의역을 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어 베이스가 없고 문법 베이스가 없고 구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지금은 단어를 일단 먼저 채워주고 문법과 구조를 읽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나중에 보다가 가능하면은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영어는 영어로 이해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야.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 그 해석을 완전하게 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너네 혹시 그거 알아? 어순만 한국어로 바꿔도 이해가 잘 된다? 그러니까 단어 배치만 한국어 순서대로 바꾸면 돼, 사실은. 단어 배치만 한국어 순서대로 잘 바꿔줘도 너네가 받아들이기 훨씬 더 쉬운 그런 내용으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굳이 너네가 완전하게 한국어로 싹 다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이거 완전하게 한국어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 그래서 지문을 끝까지 다 못 보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긴 문장이 나왔다라고 하잖아? 어려운 내용이지? 그러면은 쓰잘데기 없이 구간 반복하게 될 수도 있거든? 처음부터 읽고 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지. 또 다시 반복하겠지. 계속 반복하겠지. 나 시간 조절 실패했는데. 조졌다.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날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방법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교포가 하는 그러한 구사 방법으로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휘가 영어로 되어 있어. 근데 어순은 어때? 한국어 어순이지. 알아듣기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다 완전하게 한국어로 바꾸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오히려 이해하기는 더 쉬울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업 중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줄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완전하게 한국어로 치환되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래.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OT에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의 원리야. 그러니까 영어가 이게 일단은 두괄식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두괄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중요한 말이 앞에 나온다라는 거거든. 결론이 앞에 나온다라는 얘기야. 결론이 앞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동사가 뒤에 나온단 말이야. 뭐뭐 했다라고 해가지고서 뭐뭐 했다가 뒤에 나와.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주어가 했다?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영어랑 한국어가 이게 요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너네가 나중에 한국어의 어순으로서 이거를 해석을 한다라고 해도 직독직해를 할 수가 있게 돼.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문장을 해석을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의 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식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 이 수식 관계에 있어서 그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준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형용사, 아니 어떠한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 말고 형용사절이 나왔어. 형용사절. 그러면 구구절절 긴 표현이 어떤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긴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대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따가 뒤에서 예문을 보여줄 거야, 얘들아. 그렇게 겁에 질린 표정할 필요 없어.
이따 다 보여줄 거야. 대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대절이 명사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그렇지, 뒤에 붙잖아. 뒤에 붙어가지고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한국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지? 무엇 하는, 무엇을 어떠하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 왜 그런 거야? 결론이 명사라서 그래. 결론이 명사라서. 그래서 언어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거를 알고서 보면은 훨씬 더 해석이 쉽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는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and with 성질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해석이 훨씬 더 깔끔해져.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한국어로 봤을 때 나는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내가 나는 이라는 이 말, 요거는 주어잖아. 그치? 얘는 항상 어떤 언어든 간에 앞에다가 써야 돼. 주어는. 근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결론이 되는 말, 미괄식의 형태에서는 뒤에다가 쓴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나와. 그러나 여기서 두괄식 언어인 영어는 앞에 나오게 되지. I wrote a letter 이라고 해가지고서. 그쵸? 그래서 I wrote a letter 이게 한국어로 바뀌게 되게 되면 그러면 나는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거야.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할 때도 여러분이 주어를 해석하고 목적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주어 해석하고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이게 깔끔한 해석 순서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 절이 딸려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어 형태에서는 얘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단 말이지. 앞에서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절이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 그래서 어제 내가 만난 학생 이렇게 해서 결론이 뒤에 나오지. 미괄식이야. 그런데 두괄식인 영어는 student라고 이렇게 앞에서 결론이 먼저 나와. Who I met yesterday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만난 학생. 어순의 차이가 보이세요? 응? 근데 여기서도 봐봐봐. 내가 어제 안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자니? 그치? 여기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에도 이 절을 해석을 할 때에도 안 중요한 순서대로 해석하고 있어. 주어는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부사, 그 다음에 동사를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응? 이해됐지? 그리고 하는 으로써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영어의 그 순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일단은 여기서 앞에서 내가 얘만 먼저 본다라고 하면 I watched the movie. 내가 영화를 봤다가 되잖아. 그치? 근데 얘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절이 뒤에서 나오게 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주는 말이 있으니까 얘가 먼저 수식해주는 말이 딸려 나와야 되겠지. 한국어로 얘기를 해줄 때도. 나는 내 동생이 추천해준 영화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깔끔한 문장 순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영어 어순이라는 거야. 영어 어순과 한국어 어순의 차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간다라는 것이 영어의 어순, 요 차이,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내가 숙제를 내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매 수업을 듣기 전에 이거는 그 현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인강생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수업 전에 오기 전에
우리 진도가 위크 하나씩 나가잖아요. 위크 하나씩 나갈 거거든. 위크 하나씩 구문 분석해 오시면 돼. 오늘은 나랑 같이 할 거야. 첫날이라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구문 분석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은 나랑 같이 할 건데,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먼저 해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랑 그거를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잡아가는 거야. 내가 잡은 내용이 맞나, 이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게 독해에서는 어떤 의미이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는 지금 이 구문 분석을 여러분이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야. 분명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문법적인 포인트도 잡아줄 것이고 뭐 어휘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을 짚어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랑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너무 짜잘짜잘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지. 그래서 점점 더 좀 괄호가 간추려질 거야. 근데 초반에는 잘 지켰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암산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칙연산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과정들이 다 수식으로 종이에 써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똑같아. 이것도 지금 구문 분석 안 하고도 내가 구문이 읽혀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종이에 써서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생략하는 그 과정은 언제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알겠죠? 응? 당장에는 조금 꼼꼼하게 해보자. 그래서 당분간은 요거 그렇게 동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동사보다 조금 더 많이 해올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본인 능력껏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이상으로는 아직은 좀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동사까지만 잘 해왔으면 좋겠어. 근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조금 내가 실망스러울 것 같아. 왜? 본인이 학교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마이스쿨 아니고요. 너님들 학교 가는 거야. 알겠지? 너님들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구문 분석을 해줄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대괄호로 묶어줄 것이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엇인데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사의 앞에 붙어가지고 뭐 장소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말을 나타내죠. or, against, 아니요 뭐 by 이런 것들 있잖아. 응? 이런 걸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뒤에서 이제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 만약에 이 명사가 뒤에서 수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얘가 형용사절로서 수식을 받아요. 위치 막 이래. 그러면 여기서 닫아? 아니야. 위치 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닫아야 돼. 그런 규칙이 있어. 근데 요거는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줄게요.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준동사. 자, 준동사 지금 우리가 말은 여러 번 들었지, 그치? 이거 이름은 여러 번 들었는데 준동사 오늘 뭔지 좀 설명 좀 듣고 갈게. 일단 준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류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리고 현재 분사와 PP가 있어. 자, 우리가 동명사는 짝대기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요. 응?
이렇게 구분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가 생긴 꼬라지는 똑같잖아. 근데 역할은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꺾은 괄호로써 구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부정사 구다 라고 하지? 그러면 투부정사 구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냥 여기에 딸려있는 말이야. 그럼 그냥 같이 묶어주면 돼. 여기 딸려있어? 같이 묶는다. 같이. 자, 근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준동사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잡혔잖아. 그치? 그래서 힘든데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준동사 살짝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이 보면 누구 자리에 들어가느냐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약간의 구연동화 좀 해볼게. 자, 동사가 있잖아. 가만히 보니까 지는 동사 자리에 밖에 못 들어가더라 이거야. 근데 명사를 보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가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형용사를 보니까 얘는 주어 수식하고 목적어 수식하고 보어도 수식하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가기도 하네 그냥. 그리고 부사를 보니까 예수식 가능하고 예수식 가능하고 이렇게 수식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수식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수식도 가능하네? 응? 하는 역할이 많네. 근데 아니 잠깐만 나는 여기밖에 못 들어가네. 그러니까 동사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런데 나머지는 굉장히 뭔가 하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동사가 결심했어. 나 이제 동사 안 해. 동사에 반란이 일어난 거지. 없겠다. 뒤엎어버리겠다. 그래서 나 이제 명사 할 거야. 동사가 명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동사가 명사로 쓰이게 된 게 동명사야. 이름 진짜 대충 지었지. 그치? 놀랍지?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동명사. 끝.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동명사. 자, 근데 동사가 명사가 되었고 그러면은 부정사는 뭔데요? 얘는 욕심이 끝이 없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이게 쓰임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 부정사의 부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야, 얘가. 애초에. 뭐가 안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 쓰임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그러니까 얘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 그러니까 쓰임이 졸라 많아. 정말 많아. 개 많아.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어디에나 다 쓰일 수 있어. 다 가능해. 다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쓰임에 있어서의 한계가 없는 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사라고 하는 것은 단일 분자를 사용을 해요. 분사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이중인격 또라이 새끼야. 왜? 나뉘었잖아. 간단하지. 이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약간 좀 기깔나지 않냐? 이해는 잘 되지 않아? 아니야? 나만 그래? 나만 흥미롭니? 알았다. 늘 그렇지 뭐. 그래. 아무튼 그래서 얘는 원래 동사가 지가 동사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다른 걸로 쓰이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얘는 이제 조동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동사 자리에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be에다가 현재 분사를 쓰게 된다. 그러면 얘는 진행 시제가 되죠. be에다가 pp를 쓰게 된다. 수동태가 되죠.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have 다음에 pp를 쓴다라고 하면은 완료 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단독으로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준동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일단 동사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아둬야 돼.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동사에서 유래했으나 준동사의 성질 의 특징 1. 동사에서 하여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 이거지. 동사에서 유래해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요거야. 그래서 그게 무엇인데? 얘가 준동사,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동사는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다. 무엇을 하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다. 은는이가가 있다라는 얘기야. 은는이가.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고 얘기해.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는 종류가 나뉘게 되잖아요. 그쵸?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고 또 불완전 동사랑 완전 동사로 나뉘죠. 이걸 따라서 목적어와 그리고 보어가 뒤에서 수반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나타내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모양새로, 어떤 꼬라지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언제 했는데? 이것도 나타낼 수 있어. 언제 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문법에서? 시제. 응? 시제의 표현이 가능하다. 시제 표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도 가능하냐면 목적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수동태가 가능하다. 태의 표현이 가능하다. 자, 단 준동사는 동사에서 유래했으나 이제 지가 동사 안 하겠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누구 자리에 못 들어간다? 동사 자리에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명사절이랑 형용사절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명사절이랑 형용사절은 종류가 좀 많아. 일단 명사절부터 좀 보자면 일단 얘 요렇게 해서 둥근 가로로 둘 다 묶어주면 돼. 둘 다 둥근 가로야. 구분 자체는 뭐 그냥 간단하게 둥근 가로니까. 근데 요거는 어렵지는 않을 텐데 명사절 1번 대 플러스
완전문. 2번 what 플러스 불완전문. 3번 if whether. 4번 간접 의문문. 5번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자, 여기서 이제 문법 짬밥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의문을 가질 거야. 얘랑 얘랑 둘 다 간접 의문문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맞아, 둘 다 간접 의문문인데 얘는 원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 애고, 얘는 의문사가 있는 애에서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 애야. 그 차이야. 혹시 요거에서 이제 살짝 이제 호기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구분을 해 놓은 거야. 응? 그래서 해석 차이가 인지 아닌지로 되는 것이고 얘는 할지로 된다. 해석으로서 나눈 거야. 알겠죠? 근데 저는 안 궁금했어요 라고 하면 방금 한 말은 무시해라. 알겠죠?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알려줄 거야.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요거 알려주기는 할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봐주시면 되겠어. 굳이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4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문. 관계부사 플러스 완전문. 소유관계 대명사 플러스 완전문. 이렇게 나뉘게 된다. 자, 그리고 주절과 부사절은 일단은 주절이 먼저 나온다 라고 하잖아. 그럼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서 구분하기 쉬울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끊어주면 돼. 근데 만약에 부사절 접속사가 먼저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부사절이 먼저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구분하기가 살짝 힘들어질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근데 당황하지 마. 그럴 때는 구분하기 쉬우라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주냐면 커마를 사용을 해서 구분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커마를 바탕으로 해서 아, 여기서 나뉘는구나. 여기서부터 주절이구나 하고서 이제 찾아서 구분해주면 돼. 그거는 어떻게 해서 찾는지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주절과 부사절은 이렇게 슬래시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수식어구는요. 그 외 기타 등등 수식어구는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식어구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지우는 것이 독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안 지우시는 것이 낫습니다. 알겠지?
네. 요거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구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